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출출할 땐 백년화편,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고플 때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한 언론사에 있는 후배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 친구가 삼프로TV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챙겨봤다 하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봤니? 했더니 이제 계좌가 좀 배가 고픈데 다시 한번 복구해보고 싶어서 함께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러신 분들이 많을까요? 오히려 미국 시장은 수익을 배불리 지금 향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까요? 궁금합니다. 이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월가의 소식 그린워드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 가까이서 만나시잖아요. 네. 요즘에 다들 좀 미국 시장 투자하셨던 분들은 분위기가 좀 좋지 않나요? 좋죠. 그러니까 제 후배가 미장을 투자해서 복구한다고 해서 대체 너는 뭘 샀니?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네. AI라든지 빅테크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표정이 밝으시고요. 좀 분산 투자하신 분들도 그래도 성과는 좀 어느 정도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딱히 뭐 불만족스럽다 이런 말씀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밤사이 시장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숫자로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금융시장 지표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 S&P 500하고 나스닥은 이제 소폭 상승을 좀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빅테크가 이제 아마존하고 엔비디아 빼고는 대부분 다 소폭 이제 그 상승 강세를 보였고요.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요. 뭐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팔란티어, 뭐 C3AI라든지 뭐 사운드 하운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고요. 여기 이제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주들, 그다음에 소매 유통주들이죠. 뭐 월마트라든지 홈디포, 뭐 월트 디즈니, 타겟까지 이쪽에서 또 이제 강세가 좀 이어지면서 지수상으로 본다면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마 횡보 조정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박스권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빅테크가 좀 조정을 받는다고 그래서 미국 주시장 전반적으로 다 지수가 크게 하락한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이 또 이를 메꿔주고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바클레이즈가 올해 S&P 500 연말까지 전망치를 5,300으로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의 EPS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수를 이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좀 밝혔고요. 어제 비트코인이 또 한 57,000도 장중에 넘어섰어요. 그래서 56,955 이렇게까지 상승했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다음에 유가도 계속 78달러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래서 전반적으로 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지수는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업종 간 순환매를 조금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요. 자, 이 가운데 또 금융시장 경제 지표 발표가 꽤 많이 있었네요. 네네. 어제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1월 내구재 수주하고 근원 내구재 수주가 이거 전월 대비거든요. 전월 대비 마이너스 6.1% 감소, 그다음에 마이너스 0.3% 감소가 나왔어요. 이게 전달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치몬드 연준의 2월 제조업 지수하고 서비스업 지수도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1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전달에 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크게 더 지금 약간씩 회복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크게 마이너스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월달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106.7로 나타났습니다. 전달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지만은 일단 80 이상이면은 경기가 이렇게 순항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이제 고용 시장에서의 강세가 100 이상을 지수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댈러스 연준의 2월 서비스 매출도 매출 지수도 5.15 전달이 마이너스 3.6이었거든요.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지금 경기 지표가 계속 지금 혼조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보우만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좀 강하게 또 어조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표를 계속 시장이 좀 확인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월 21일 날 20일이죠. 3월 20일에 이제 기준금리 또 관련돼서 FOMC 회의가 있는데 뭐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슈 하나씩 좀 열어보죠. 비트코인. 예. 어제 이제 57,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 뉴스에 그런 거 혹시 네. 아세요?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네. 그 8만 원만 네. 돌파하고 할 때 네. 그 지상파 3사 네. 헤드라인 뭐 신문 헤드라인에 8만 전자 뭐 이렇게 8만 전자.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또 하락하고. 예 그리고 지수 네. 개인 투자자들 뭐 다 네. 몰렸다 3천 가나 하면은 그게 이제 또 하락이 떨어지고. 실어났는데 어제 9시 뉴스에 네.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도은아 너 혹시 비트코인 가지고 있니? 그 얘기를 하셔서 저는 요거 시그널인가? 시겁했죠.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데 일단 이제 보시면요. 시가총액이 일단 1조 달러, 1조 1천억 달러가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2조 달러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2조 달러 돌파한 걸로. 아니 코인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네. 2조 1,600억 달러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비트코인이 그쵸. 거의 50%를 넘어갑니다. 전체 네.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은 1조 달러 돌파, 네. 전체 네. 코인 시장은 네. 2조 달러로 돌파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거든요. 네. 과거에도 지금 이번에 네 번째 반감기인데 반감기 전에는 잠깐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다가 다시 이제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주가가 다시 주가가 아니죠.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5만 달러 잠깐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틀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현물 ETF에 자금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는 좀 기대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이더리움도 어제 이제 3,2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네. 대단합니다. 대단한 코인의 네. 상승. 과연 네. 이렇게 메인 매체에서 보도가 되는 게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될지 여러분 잘 네. 판단해 보시고요. 네. 애플 네. 결국에는 10년간의 애플카 맞습니다. 사업을 중단했다. 네, 애플카 사업을 2014년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시는군요. 그 애플카 중단했다. 기대를 사실 많이 했고 애플에 대한 로열티가 있으신 분들은 맞습니다. 애플가 나오면 다들 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네, 계속 이게 뭐 디자인 문제라든지 생산 아웃소싱 문제, 그다음에 이제 기술 문제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 말고 잘하던 거 하겠다 이런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원래 2028년까지 출시 연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 이제 중단을 발표를 했고요. AI 산업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인력도 그쪽으로 다 재배치를 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화웨이라든지 샤오미들이 이제 이렇게 전기차를 생산해서 이제 뭐 5만 대, 10만 대 이상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좀 정반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음악 스트리밍 업체 서비스죠. 스포티파이하고 이제 저는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이거 관련돼 갖고 유럽 공정위원회에서는 5억 유로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애플이 요것저것 잠깐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기는 하는데 네. 오늘 주가는 애플카 사업 중단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주가는 한 0.81%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거 네. 계속 뭔가 네. 관련한 조사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유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런 거 많이 하죠. 네. 네. 이유를 항상 물어보죠. 너네 반독점이냐 아니냐. 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일하고 이제 스페인에 이제 투자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EU 경쟁 당국이 이미 지난번에 이제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어떤 그 반독점법을 이미 걸고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유럽에서는 프랑스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죠. 미스트랄과 지금 맺은 파트너십이 반독점법 위배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오픈 AI고요. 네. 유럽에서는 이제 미스트랄이거든요. 네. 양쪽을 다 걸고 지금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트랄이라는 기업이 유럽 네. 내에서 좀 영향력이 큰 기업인가 봅니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네. 이제 생성형 GPT 쪽이란지 이런 쪽의 개발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인공지능 로봇 쪽의 AI 개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반독점이라는 것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에 큰 회사니까 그렇죠. 네. 어디만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냥 덩치만 클 뿐인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맺지 말라는 거죠. 기술을 갖다 써도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은 네. 이쪽 걸 독점적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독점적으로 쓰고 싶죠. 그쵸. 어차피 우리들은 크게
통 크게 쓸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이제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은요. 요 관련해서 또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될지는 뭐 계속 좀 지켜봐야죠. 항상 이런 거 내용 나올 때마다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여기 약간 오래 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줌 어제 또 실적 소식 전달 드렸죠. 네, 어제 시간 내에서 이제 나와서 어닝스 퍼즐가 나왔고요. 생성형 AI 기술에 힘입어 4분기 매출하고 이익이 이제 예상치를 상회했다. 특히 EPS가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 현금 흐름이 전년 대비해서 81%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향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다가 15억 달러 신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2024년 가이던스도 EPS를 한 1.2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줌비디오가 생각과 좀 다르게 AI 기술을 채택을 하면서 이제 B2B 영업 쪽으로 좀 매출 성장이 앞으로 더 기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파라마운트 글로벌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합병 얘기가 일단 중단입니다. 네, 계속 얘기하다 중단이 됐는데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사하고 CBS 이제 뉴스 채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O라든지 CNN을 갖고 있거든요. 두 개 합치면 사실 글로벌 미디어 재벌이 탄생했다 이 생각이 드는데 서로가 이제 이 캐시 현금 흐름에 대한 불안감이 서로가 상존하는 것 같아요. 너네 돈 없지? 네, 돈 없지. 너네 지금 까보면은 장부 이상하지? 네. 그래서 합쳤다가 값이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양쪽이요. 근데 주가는 그래서 서로 오늘 둘 다 플러스를 이렇게 한 1% 넘게 플러스를 나왔습니다. 안 뭉치는 게 낫겠다는 시장 평가군요. 예,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급등한 바이킹 테라퓨틱스. 이름부터 바이킹이에요? 네, 바이킹입니다. 이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실 때요. 어제 121% 장 마감에 121%로 상승을 했고요. 최고가 경신이 나왔고요. 다른 것보다 지금 체중 감량 약물이 이상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아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라일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이쪽 시장을 지금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췌장암 당뇨병. 그런데 아마 바이킹 테라퓨티스까지 이렇게 가세가 되면은 이 시장이 대중화되면서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일라일리하고 노보노디스크는 어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빠르게 실적 발표 내용 확인해 볼 텐데 어제 보면은 잠깐 언급했었던 뭐 쿠팡을 비롯한 소비 관련한 종목들도 실적 발표가 많았네요. 잠깐 브리핑하는 동안에 물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물을 안 괜찮으세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이제 소매업체들이 많이 발표를 했어요. 제가 로우스하고 메이시스만 간단하게 볼게요. 로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홈 디자인 같은 인테리어 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매출이 그냥 전망치를 좀 상회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주가도 이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제 가이던스를 EPS를 12달러로 연간 매출도 한 850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 약간 미달한 수준으로 제시를 했어요. 이유는 올해 소비 둔화 우려를 반영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올랐어요. 한 3% 정도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전망치를 상회를 했는데 일단은 지난주에 배당금을 5%로 인상을 했어요. 17.37%로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죠. 매장 50개를 정리하겠다. 그리고 2026년까지는 매장 150개를 폐쇄하겠다. 반면에 동시에 실적이 좋은 350개 매장은 확대를 하겠다. 집중을 선택과 집중을 딱 하겠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비용 감소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EPS도 2.85달러로 상향 제시를 했습니다. 가이던스를. 그러면서 좀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쿠팡도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런데가 아니라 반면에 2023년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처음으로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EPS가 0.06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커졌습니다. 우리 모두 쿠팡의 그 흑자에 다들 한몫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배송 얼마나 많이 시키십니까? 네, 요즘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도 쿠팡을 없으면은 배달이 하루면 되니까요. 그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기업 실적 발표가 세일즈포스하고 스노우플레이크, 그다음에 휴렛패커드,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다 실적 발표를 하니까요. 저희 때 한번 지켜보시면은 또 앞으로 이제 이 해당 업종들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실적 발표, 요거 이제 합병 안 한다라고 하고 실적도 나쁘지 않으면은
또 또 괜찮을 수 있을 것 비교할 만한 같아요. 그런 주가 움직임 네.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관심 있어 하시는 세일즈포스나 스노우플레이크 소식도 내일 이 시간 자세하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월가의 소식 그래너의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